자, 뒤에 거 볼게요. 자, 그때 159번까지 했죠? 159번까지 한 거 맞나요? 160번까지 했나요? 160번까지. 그래서 그거 하고 마플 시너지 오늘 2차 함수 몇 문제 같이 풀 거예요. 제한된 범위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2차 함수만 꽉 맞춰놓고 갈 거고 지금 숙제 좀 이따 검사하고 잘 안 되신 분들 금요일날 나올 거예요. 저희 반 금요일날 추가 보충 있습니다. 숙제 잘 됐으면은 금요일날 추가 안 나와요. 네, 잘 채워오세요. 뒤에 남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161번. 그래서 161번부터 할 거고요. 161번.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는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주어진 식이 fx식이 2차 함수 형태인데 요 식인데 첫 번째 가번에서 맨날 똑같아. 내용은 f-3 하고요. f5 값이 똑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써져 있고 나번식에서 우리가 -3에서부터 x값이 범위가 있는데 이까지 fx의 최대값 값이 10이다 라고 이렇게 값 10 잡혀 있어. 이렇게 잡혀 있구나. 자, 첫 번째 가번 f-3하고 f5가 똑같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f-3하고 5가 똑같다. 한 명씩 물어볼까? 도훈아, f-3하고 f5. 네. 저거 뭐라 했어? f-3하고 f5. 저거 알려준 거 뭐예요? 이 값이 몇으로 같은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x 중에서 -3짜리 넣었을 때 값하고요. 그 다음 5 넣었을 때 값이 높이가 똑같다는 거야. 이거 y좌표로 읽어야 돼. y좌표. 이거 그럼 무슨 내용이야? 뭐가 잡혀? 뭐가 잡혀요? 아시는 분? 이제 알 때 됐는데? 오늘 숙제 몇 개 더 풀 거야. 어느 거 잡혀요? 영훈이 알아? 자,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가 2차 함수니까 -3, f-3 요거 y좌표야. 이렇게 써줄게. 얘 y좌표. 그 다음 얘는 5, f5죠. 우리가 x에다가 5 넣었더니 y좌표야. 근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f-3 그래 우리가 -3일 때에 좌표 읽었더니 -3, f-3이야. 그 다음 5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5, f5가 된다는 거잖아. 그때 얘네 좌표에 y 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지금 y 좌표 값이. 그럼 같으면은 축이 잡히는 거겠죠. 축이 잡히겠지. 요 선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밑에다 저 좌표 쓰시고요. 지금 한 번만 다시 해줄게. 숙제를 이쪽을 지금 못 내고 있어가지고 2차 방정식에서 못 따라 붙여가지고 지금 안 푸셔서 그런 거니까 문제 없고요. 자, 요식 이렇게 써줄게요. f-3하고 f5 값이 똑같은데 이 값이 k로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아요. 는 k.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얘가 y좌표가 k인 거예요. k. 그래서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 근데 -3 넣었을 때랑 그 다음 5를 넣었을 때 얘네 각각에 대해서 y좌표가 y는 k로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요거 계속 우리가 축 잡는 그 형태식이라고 계속 말을 했어. y좌표 값이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축이 잡혀. 집중해줘야 돼.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 축. 우리가 축을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줬어요. 축. 가번 관계와 축 관계식이야. 그래서 -3과 5에서 딱 절반의 축이 있어야지 우리가 값이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축 관계예요. 그래서 5랑 -3에 뭐 내주면 돼? 평균 내주면 축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5랑 마이너스 3 갖고 평균 낸다. 그래서 축은 x1이 된다. 그래서 얘는 x1. 둘의 평균 5랑 마이너스 3을 2로 나눠준다. 제가 되는 거. 축 하나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럼 축을 잡았고요. 그럼 축을 잡았으면 지금 다음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fx 가번 형태에서 fx식은 x 빼기 1에 완전 제곱 더하기 뭐 p 요런 형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식의 형태도. 그랬을 때 지금 요 함수 갖고 다시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줄게요. 요거가 y는 fx 그래프인데 얘가 축이 몇이다? x는 1이다. 이 부분을 잡아낸 거야. 근데 x값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밑에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짜 x축을 그렸지. 이거 가짜야. 가짜. 그랬을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보셨을 때 1에서부터 2까지는 하나 떨어진 반면에 1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4칸 떨어졌잖아. 4 떨어졌잖아. 이거 4 떨어졌다고 이렇게 거리에다 4 써줄게요.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산다?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산다. 이 모양 따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문제 적게 풀어서 그래 아직. 그래서 저렇게 나왔어. 그럼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야. 다음이 최대값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셨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 그때가 1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가번 따로 축 분석하고 나번에서 다시 해가지고 최대값으로 우리 포인트 찾는 거야. 그럼 f-3 값이 최대값이 10이래. 그럼요. 좌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봐야 돼. 그래서 좌표 어떻게 읽어줘요? 이거 마이너스 3, f-3이라 적어줬잖아. 그럼 이거가 뭐랑 똑같다? 이 좌표가 마이너스 3, 10이랑 똑같다. 이거 지난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P값 하나 찾아지는 거. 저기 지금 P 하나만 완성시키면은 식이 완성돼. 그래서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좌표. 그거 포인트가 최대값으로 나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계속 미정계수 관점 계속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좌변식이 f-3이 되고 우변식이 마이너스 3 대입하시니까 4, 4, 16 더하기 p 얘가 된다. 그래서 f-3 값이 몇이라고? 10이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10 적어주시면 p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fx식이 완성됐구나. fx식은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 전개하시면은 찾아진다. x제곱 마이너스 2x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되겠다. 그래서 얘가 a, 얘가 b가 된다. 다시 한번 풀어줄 거니까 지금 정리 먼저 해봐. 지금 다시 한번 더 해줄게요. 오늘 최대 최소 정확히 해야 돼. 영주 안녕. 지금 2차 함수 요거 한 번만 다시 풀어줄 테니까 한번 다시 봐봐. 저렇게 식이 써있다고 했을 때 그래 f 알파란 값하고요 f 베타 값이 똑같아. 이거 반드시 알아먹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란 건 특이점이 생겨요. 뭐가 특이하냐면 봐봐 여기다 써줄 거야. 첫 번째 1차 함수 관계는 1차 관계 얘는 절대 다른 지점하고 y 값이 같아질 수가 없어. 맞아? 알파랑 베타라 해볼게. f 알파랑요 f 베타가 같아질 수가 없어. 1차 관계일 때. 얘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하니까
절대 안 같아. 근데 2차 함수는 형태가 대칭축이란 걸 통해서 나온 게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같은 y값이 두 번 나와. 반드시 같은 y값이 두 번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특이점이 딱 한 번 있어. 정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꼭지점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그 밑에는요, 안 나오는 값이죠. 안 나오는 값. 그래서 2차 함수는 f알파랑 f베타 값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제외하고? 꼭지점 제외하고요. 꼭지점 외에 요 값이 성립해. 그랬을 때 우리가 f알파 값과 f베타 값이 같대. 그럼 나 첫 번째 여기 자리를 알파라고 볼 거고요. 이 자리를 베타라고 볼 거야. 그럼 얘네는 우리가 축이 잡혀. 어떻게 축이 잡혀? 축은 반드시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를 반띵 내는 거야. 양쪽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재줄게요. 떨어진 거리는 베타 빼기 알파야. 맞죠? 베타 빼기 알파. 얘네 떨어진 거리가 베타 빼기 알파야. 관계성 봐 지금. 그랬을 때 이거의 절반만큼만 떨어진 거잖아. 맞죠? 그럼 요거의 절반 해줄 거야. 절반. 그럼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우리가 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어디? 알파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를 해주겠다 라고 한 계산 자체가 끝까지 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돌아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한 거야. 반드시 두 지점의 평균 지점이 같아야지, 그래야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야 라고 바꿔준 거야. 둘이 떨어진 거리가 같으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평균 지점이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균으로 봐주면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봐주겠다. 축의 방정식. 그래서 이거는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로 만들어진다. 2차 함수여서 이 관계성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1차면 절대 안 만들어져.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 적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가번 계속 보는데 오늘 계속 있거든 가번? 좀 이따 마풀 일부러 2차 함수 풀 거고요. 이번 숙제 2차 방정식 조금 풀리고 2차 함수도 풀릴 거야. 우리 토요일까지. 그래서 한 30개 이렇게 나눠서 풀 거거든? 2차 함수 다 까먹을까 봐 지금 숙제를 2차 방정식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낼 거고요. 그래가지고 2차 함수 따라 붙일 거야 여기. 자 지금 요거 필요한 거 두 번째 거 요 요소 적을 거면 적으시고, 그래서 무조건 얘가 평균 잡힌다 이거 적어놔 주세요. 얘가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축 알아야 돼. 축 반드시야. 축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162번 갈게요. 그래서 162번. 그래서 아직 최대 최소 확 어려운 거는 아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일단 기본 그 아까처럼 그 축 같은 거 잡는 거 먼저 그쪽을 잘해줘야 돼. 거기에서 시작되니까 문제가 해봤자. 다음 함수고요.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로 적혀 있다. 플러스 10x 마이너스 14. 얘 최대가 7이고 그 다음 최소가 마이너스 14래. 그거에 맞춰서 a 값은 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2차 함수 보실 건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 최소, 지금 최대 최소 나와 있지? 최대 최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축에 대해서 한쪽에 실려 있는지, 축이 포함되는지, 축의 오른쪽 부분을 넘어가는지
그거 판단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축을 항상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축을 먼저 파악한다. 최대 최소 문제는 축을 먼저 파악해줘야 돼. 축을 반드시 파악이야. 글씨 너무 못 쓰는데. 축 파악. 축을 파악한다. 그래서 축을 파악해 줄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한된 범위, 저 0에서부터 A까지 최대 최소가 어떻게 나와지는지 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반드시 축이 시작이야. 그래서 다음 식을 어떻게 해야지 축이 나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축이 보이겠죠? 그게 축이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준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까지 만드시고요. 뒤에다 몇을 더해? 절 반의 제곱 더하는 거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절반이니까 5가 되고 5의 제곱이니까 25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25를 붙여서 내보내니까 값이 1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마이너스 14까지 계산했어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붙여서 25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4 하니까 11 남아.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식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빼기 5의 완전 제곱 더하기 11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식이. 그 다음 요 식의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생겼어?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죠. 그래서 위로 블록 형태로 우리가 그려놓고 축을 그려줘야지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로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스텝. 그래가지고 우리가 밑에 가짜 x축을 표현해 주는 거야. 이제 범위 판단하려고. 그럼 요 자리가 5인데 0이란 건 일단 5보다 왼쪽에 있잖아. 0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근데 지금 a 값이 어디 자리에 있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거야. a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축까지만 갈 수도 있고요. 축보다 오른쪽 넘어갈 수도 있어. 지금 이제 A값 판정 문제야. 요 문제의 스타일부터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기준 잡을 수 있거든. 우리가 꼭지점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거야. 축을 판단했을 때. 그때 다음 꼭지점이 얘가 몇이에요? 5,11이지. 5,11이잖아. 꼭지점 따놨잖아 이미. 그래서 5,11인데 얘가 최대값이 몇이래? 7이래. 그럼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A가 요 자리까지 있잖아? 그러면 얘가 포함돼 버리니까 꼭지점이 포함되신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7이 되게끔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게 축의 왼쪽에서 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값이 x는 5고요. 5보다 왼쪽에 0, A가 어떻게 꼭지점의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요 축의 왼쪽에. 그래서 다음 범위만 우리가 2차 함수가 유효해줘야지 최대값이 11이 아니라 7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가 최소야? 0일 때가 최소, A일 때가 최대. 그래서 얘가 대고요. 얘가 소다. 이렇게 읽힌 거야. 최대, 최소. 이거 여기까지 그림 그려줘. 옆에 이유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A가 됐을 때 첫 번째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시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꼭지점이 포함돼서 써줄게요. 꼭지점이 우리가 그래프 안에 포함되니까 최대값이 11로 바뀌어요. 최대값이 11이야. 따라서 안 돼. 라고 한 거야. 저걸 근데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다 적으시면 힘들어요. 문제 푸실 때. 자기가 그 지점 파악하고 그거 되면 안 된다라고 그어줘야 돼. 반드시. 화이팅. 그래서 왼쪽만 실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봤자 꼭지점 포함되니까 꼭지점 포함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 그려주시고요. 요 형태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축판단, 꼭지점 판단 저렇게 해가지고 특징점들 갖고만 푸는 거야. 2차 함수를. 최대 최소는. 네, 요 그림 그려줘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A 값이 5보다 작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최대값이 몇이래? 7이고요. 그 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14래. 라고 하니까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 좀 해줄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짜 Y축 그려줄 거야. 이거 가짜 Y도 그려줬었죠? 그러면 요대로 우리가 읽어주시면 돼요. 요대로. 그럼 언제? 얘가 A일 때 값이 몇이야? 최대값이 7이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Y축 관점이잖아. fx의 최대값, fx의 최소값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잠시만. 그래서 우리가 요 좌표가 어떻게 읽힙니까? 얘가 a,7로 읽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a,7을 지난다로 읽히는 거니까 주어진 아무 식의 상태에다가 a,7을 대입해주면 a 값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 값만 찾는 문제잖아 지금. 그래서 a,7을 나는 요따 대입할래, 요따 대입할래? 상관없어요. 요따 대입할래 나는. 요따 대입이요. 그럼 좌변식은 7이 되고요. 우변식은 마이너스 a제곱, 옆에 플러스 10a가 되고 옆에 빼기 14 얘가 되는 거야. 2항 다 할게요. a제곱 옆에 마이너스 10a 2항 하시면 얘가 21 다음 값은 0이다.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되지. 그래서 a 값이 3 또는 7이 나온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저 조건을 그래서 안 하시면 a 값이 5보다 왼쪽에 있다. 요거 처리 안 하시면 문제 무조건 틀리는 거야.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얘 어떻게 된다? 7 안 되고 3만 된다. 저 범위 조건 꼭 확인해 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가 어렵고요. 앞에 접근성은 좀 주는 편이야. 뒤에 가기가 어려워. 자, 봐볼게요. 163번은 첫 번째 가번 조건은 마이너스 1,7이라는 좌표를 지나간다 라는 2차 함수라는 거 하나 준 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7을 지난다는 뜻이잖아. 좌표 준 거라고. 그래서 저거 하나 갖고 해결을 크게 시킬 수 없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나번이 꽤 많이 중요해. 나번 fx식이요. f-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크단 거야 지금? 누가 커요? f-1이 fx의 모든 실수 x들에 비해서 f-1이 가장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잖아. 부등식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f-1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최대값 측면이 잡힌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요 말 뜻이 뭐예요? 뭐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뭐가 마이너스 1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야. 그럼 이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장 최대값이 나오는 지점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에서 나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 말뜻이. 나번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나번이 우리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여기가 꼭지점이다 적으셔도 되고요. 축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축 분석이 돼야 돼. 계속. 그러고 최대값이잖아 지금. 그래서 뭐야? 얘가 위로 볼록이다. 여기까지 두 가지 코드를 준 거야 지금. 나번이 한 개짜리가 아닌 거야. 한 개짜리가 축만 알려준 식 아니고요. 위로 볼록까지 준 식이야. 지금 그게 보여야 돼. 위로 볼록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축까지 이렇게 두 가지 알려준 거. 최대값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뒤에 부분부터가 어려워요. 내 기억상 작년 효명 1학기가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효명 1학기 중간. 요 문제에서 숫자 바꿔가지고 했었는데 요 문제였거든요. 얘가 제일 어려웠어. 시험 대비 때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상태인데 그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가 어떻다? 하나, 두 개 붙여줄 거야, 내용을.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고요. 자, 가번, 나번 조건 붙여주면은 꼭지점이 뭐가 된다로 바뀌어? 얘가 마이너스 1,7이 꼭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 가번, 나번 붙여야지. 가번 따로, 나번 따로 아니죠?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7이 꼭지점이 된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로 위로 볼록인데 얘네가 가짜 x축을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이제 뒤에 실수 t 써 있는데 저기부터가 어렵거든요. 저 자리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돼. 우리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 그 다음 t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간격으로 이간격으로 잘랐대. 이간격으로 잘랐대. 둘에 대한 간격으로 우리가 x를 잘랐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범위가 2인 거예요. 여기 사이 간격이 2예요. 그 범위에서 fx 중에서 값이 가장 작은 걸 gt라고 할 거래. 그럼 자, 지금 내가 해볼게요. 간격을 두 칸으로 자를 거야. 이거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하자. 이렇게. 그럼 내가 요 자리에서부터 요 자리까지 얘가 둘 간격이야. 그럼 이렇게 자르시면 다음과 다음이 잘리겠죠. 아, 좀 비스듬한데 요만큼이야. 요만큼 중에서 fx 중에서 작은 값이래. 둘 중에 누가 작니? 요때가 작죠. 맞아요? 요때가 작구나 라고 하는데 그럼 요 자리는 요때가 gt인 거야. 해줄 거야 하나씩. 먼저 보란 거야. 바로 못 풀어요. 먼저 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도 두 칸 간격이라 할 거야. 그럼 얘도 여기가 gt, 여기가 gt가 되지 않죠. 최소값은 요 자리잖아. 여기가 gt예요. 얘가 gt라는 거야. 근데 얘가 바뀌는 구간이 생겨.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칸인데 아이고 비슷하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잘랐어. 이거 간격 똑같은 거야. 둘이야. 그랬을 때 얘네가 같은 간격일 수도 있잖아. 같은 간격. 하나씩 1씩 나눠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랬을 때 요 자리랑 요 자리는 gt가 똑같네 라고 될 수 있으며 이거를 나는 요 자리는 여기가 1보다 짧게 얘가 1보다 길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칸 간격을 이렇게 잘랐어. 그럼요 요 자리가 gt일 수 있는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축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대해서는 두 칸 써시면요 요 자리가 gt야. 먼저 값이 아니라 나중 값이 gt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나씩 써볼 거야. 같이 하나씩 써볼 거야. 그거 갖고 식 만들어 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요 왼쪽 부분은요 어떻게 하든 왼쪽 부분에서는
요 자리가 GT라는 거야. 작은 거. 둘 중에 누가 작아? 왼쪽이 작잖아. 서윤아. 얘네는 왼쪽이 더 작아요. 왼쪽이 더 작아. 근데 얘네는요, 오른쪽은 오른쪽이 더 작아. 근데 여기에서 축이 포함될 때가 약간 이상해. 얘네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른 데는 같을 수가 없잖아, 이미. 근데 같은 값도 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렇게 치우치면 이쪽은 이쪽, 이쪽 치우치면 얘는 아래쪽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 갖고 시계 형태를 지금 하나씩 쓰려고 왼쪽, 오른쪽, 중간 나눠서 쓸 거예요. 그럼 빨리 푸는 방법까지 알려줄게. 나는 이렇게 쓸 거고 빨리 푸는 방법은 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푸는 게 이 방법이야. t에서부터 t 플러스 2가 x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을 때야. 왼쪽. 그래서 첫 번째, 그럼 t 플러스 2가 더 큰 값이니까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야. 저 상태일 때는 이때 둘 중에 누가 최소값? gt가 최소값이야. 요 자리가 최소값. 오케이? 그럼 저 식은요, f에다가 x에다 t를 넣겠죠. ft. 맞아요? 그럼 이 식이 뭔 거야? 얘가 gt로 인정된다는 거잖아. 문제 그렇게 써있기를. 요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얘가 ft의 값이랑 gt 값이 똑같다. 저 범위에서. 이렇게 하나 써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 분류하시면요, t에서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할 때야. 두 번째는 축이 껴질 때, 왼쪽일 때, 축이 껴질 때, 오른쪽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나눴잖아. 그거에 맞춰 적은 거야. 지금 그럼 t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얘는 t 플러스 2보다 요 형태여야 돼. 축이 이렇게 생긴 형태여야 돼. 그럼 이때 얘네는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어. 첫 번째, 얘랑요, 이렇게 식을 두 개 잘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그 다음 요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문제가 좀 활용이 된 거여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등식을 찢은 거야. 그리고 그리고로 붙인 거예요.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이야. 그럼 얘를 이항하시면 얘는 t값이 얘 마이너스 3보다 작다지, 크다죠. 그 다음 얘가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래. 얘랑 같은 뜻이 요 범위인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정리 안 해줬네. 미안하다. t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요. 이렇게 범위, 이렇게 범위. 요거를 일단 연립부등식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때 다시 알아들으셔도 돼요. 범위를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잘랐더니 얘가 된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 거리값에 따라서 다른 거야. 떨어진 거리값에 따라서 그게 최소값이 돼요. 그러면 t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더 먼지, t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먼지를 판단해야 돼.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까지 떨어진 거리를 잴게요. 요만큼 떨어진 거리.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진 거리 다시 잴 거야. 그럼 t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리 재면 3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t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준 거야. 거리 어떻게 하면 돼? 거리란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거야. 얘가 하나, 여기 거리. 그 다음 큰 거에 작은 거 빼주면 돼요. t 플러스 2에서 빼기 1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빼기 t랑 그 다음 t 플러스 3 얘네를 비교해 주는 거야. 둘 중에 누가 큰지.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게 더 커 라고 하시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게 더 커 라고 하시면요, 이거 정석적으로 풀어주느냐고 힘들어요. 이거 빨리 푸는 방법 따로 있어. 따로 풀어줄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이항하실게요. 이항하시면 2t고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4겠지. 그래서 얘는 t값이 2t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인 거니까 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제 요 식이 된 거야. 얘 첫 번째. 그러면 이때 누가 더 멀리 떨어졌다는 거야? 얘가 더 멀리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왼쪽 게 더 멀다고. 요만큼이 왼쪽 길이, 그 다음 얘가 오른쪽 길이.
그래서 왼쪽이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누가 최소값이야? 멀리 떨어진 게, 축에서 멀리 떨어져야지 축에서 멀리 떨어진 게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더 멀리 떨어진다. 더 덜 떨어졌다. 그럼 더 멀리 떨어진 게 최소값이란 거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왼쪽에 있는 저 t 값을 대입한 형태가 ft가 최소값이란 거야. ft 값이 gt가 된다는 거야. 얘가 최소값.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항하시고, 이항하시면 얘는 그래서 같은 처리하시면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형태가 된 거야. 이거 이항하시고 이항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걸려. 그럼 얘 때는 오른쪽이 더 크단 거지. 오른쪽이 더 크단 거야. 얘가 두 번째야. 두 번째, 오른쪽 값이 더 크다. 요 값이 더 멀리 떨어졌단 거야. 왼쪽보다. 그럼 더 멀리 떨어진 게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때는요 ft 플러스 2가 처음으로 이제 gt가 된 거야. gt가 최소값이. 그래서 저 형태가 되고요. 그거 갖고 이제 요 두 번째 범위까지는 분석 완료했고요. 세 번째 범위는 이제 또 쉬워. 그래서 아까 첫 번째랑 똑같아서 t랑 t 플러스 2가 있는데 누가 최소야? 얘가 최소죠. 얘가 최소인 거야. 세 번째, 이거 헷갈리겠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t랑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을 때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t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는 누가 최소값? 얘가 최소값. 그래서 f t 플러스 2 값이 얘가 gt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시계 형태에서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 한번 지워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정 자체는 요건데 일단 식은 저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배우면 계속 저런 문제 갖고 나오니까 식범위 나눠준 거고요. 처음 본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범위 끊었고요. 지금 저기에서 같다 구체성을 지금 내가 같다를 일부러 안 적어주고 있거든. 같다. 자, 봐봐.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우리가 이거 적을 때 지금 같다를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일부러 안 써줬어. 자, 봐봐. 편한 쪽에 갖다 적으시면 돼요. 이거 일부러 마이너스 1하고 t랑 같지 않게 t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같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건데, 자, 왼쪽 t랑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라고 왼쪽, 그 다음 중간 쪽, 오른쪽으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구분하셨을 때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해. 여기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 했고요. 근데 얘 두 번째가 마이너스 1보다 t 플러스 2, 그 다음 t가 작다 크다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정확하게 두 값이 같은 거 한 번이 실수가 안 세죠. 그러니까 두 값이 같아질 수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셌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셌는데 같다를 한 번 안 센 거야 지금. 그래서 같다를 요따 다셔도 되고요. 요따 다셔도 돼요. 둘 중 한 번 써주기만 하면 돼. 문제가 그럼 아예 없어. 갖다 편하신 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고. 그 하나 값을 체크를 안 한 거여서.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도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는데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지. 그래서 같다가 없어서 요따 적으셔도 되고 요따 적으셔도 돼요. 이건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로 다시 맞춰줄게요. 그러고 오늘 2차 함수 요거 최대 최소 계속 할 거니까 좀 나아질 거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 gt 중에서 최대값이 4래. gt 중에서 최대값이 4래. 그럼 gt 중에서 지금 fx에,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실수 t란 거에서 x 범위를 두 칸으로 잘랐을 때 그 중에서 작은 값을 gt라 할 건데, 그 gt 중에서
최대값이 값이 4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식을 하나씩 분류해 줬는데 그럼 요 식을 GT식이 FT다 라고 해서 요 FX식을 완성시키고 대입하고 FX식을 완성하고 대입하고 FX식을 완성하고 대입하고 FX식을 완성하고 대입하고 요 처리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서 언제가 최대값이 나와지는지 분석해야 돼. 자, 봐봐. 요쪽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어? 최대값이 뭐야? 높게 있으란 거잖아. 말 자체가. 높게 있으란 거야. 두 칸으로 자른 범위 중에서 최소값이 가장 높게끔 있게 해달라는 거라고. 말로 국어로 적어줄게요. 두 칸으로 자른 두 칸 간격의 함수에서 함수 중 최소가 가장 커질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두 칸 간격의 함수 중 최소가 가장 커질 때에 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말 자체를. 그러면 두 칸으로 자르셨을 때 가장 높게 있으려면 구간 자체는 반드시 이쪽 구간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높게 있을 수 있잖아. 맞잖아. 그럼요. 봐봐. 왜? 이쪽에 붙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두 칸으로 붙여볼게. 이렇게 두 칸. 그럼 얘가 최소값이지.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넘겨주자. 그럼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조금 더 높아져. 간격이. 얘 값이 좀 더 높아졌잖아. 최소값이.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 요 구간에 주목한다. 여기까지 해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식으로 못 풀어.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어서. 누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 하는 문제여서. 지금 요거 왜 했냐고? 이거 최대 최소 설명하려고. 그 다음 나중에 문제 중에서 이거 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높아지는지 요 부분만 써주시면 돼요. 지금 얘랑 요 구간을 주목하겠다. 가장 높아지려면 두 번째 구간이다. 싹 지우고 저 두 번째 구간에 맞춰서 풀어줄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90점 정도짜리 문제여가지고 어려운 편이에요. 돈이 말 이해됐어? 이해 안 되지. 다시 할 거야. 이거 돼야 돼. 저 빨간색 적었죠? 그래서 이제 싹 지우고 그래프만 잘 그릴 거야. 그래서 두 칸 간격을 살려서 풀어라. 이거 나중에도 간격 갖고 푸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 2차 함수. 이제 할 거야. 이제 풀 거예요. 자, 내가 손으로 두 칸짜리 자를 거야. 그래서 분석할 거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다음이 축이다. 이 부분 잡아놓을 거야. 아까 x는 몇이었죠, 축이? 축 몇 써있니? 아, 축 마이너스 1. 요건데, 그래, 이제 두 칸 자를게요. 두 칸.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칸으로 자를 거야. 두 칸.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잘랐어. 그럼 얘가 최소값이지. 얘가 뭐라고? GT라고. 근데 그 옆으로 조금 더 올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선 얘가 GT야. 근데 이때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 요 축이 포함될 때를 주목할 거라는 거야. 축이 포함될 때. 그게 가장 올라가지니까 값들이. 그래야지 최대값으로 풀리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이 여기에서 조금만 포함되게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요 자리죠. 요때 첫 번째 이렇게 써줄게요. 이때는 요 자리가 뭐야? 얘가 GT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요 자리.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밀어줄 거야. 옆으로. 조금만 더. 균등하게 하나씩 가져갔다. 라고 볼 거야. 요만큼 거리랑 이만큼 거리가 똑같다. 라고 하시면서 분홍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분홍색 어디 갔어? 이게 두 번째야. 그럼 얘네는 GT가 여기도 되는데 GT가 여기도 되지. 맞아? GT가 저 자리랑 저 자리가 똑같잖아. 떨어진 거리가 두 간격인데 하나씩 줬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때는 GT가 둘이 똑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야. 이 참수니까 여기가 제일 높아야 돼서. 알겠어요? 얘가 조금 더 높은 거야. 둘 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만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자, 파란색으로 해주면요. 이거 아주 조금만 옆으로 살짝만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요 자리가 GT가 되는 거지, 세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 얘가 요 자리가 GT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GT가 내려갔죠. GT가 내려간 거야, 지금. 그래서 언제가 최대값이 되냐 라고 하셨을 때 언제? 1, 2, 3 중에서 언제? 2번일 때가 가장 높아진다 라고 하신 거예요. 2번일 때가 제일 높아진다고. 그래야지 GT랑 GT가 간격이 똑같아서 값이 가장 높아진다 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적인 이해로 한 가지 먼저 완성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GT 값이 가장 높아짐. 요 말이 뭐야? 최대값이다. 이 값이 뭐야? 얘가 최대값 4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2번일 때가. 2번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GT 값이 최대값이 4일 때 그거 갖고 F-5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 그럼 얘가 언제가 뭐라는 거야? GT가 가장 높아질 때가 최대값이 4래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아까 2번 상태에다가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2번 상태는 요대로 쭉 내려. 그럼 요 간격이 몇이라 했어? 2라고 했죠? 간격이 2. 이 간격. 그랬을 때 그럼 얘가 1 가져간 거고요. 얘가 1 가져간 거잖아. 맞아?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떨어진 거야. 그럼 이번에 오른쪽 요 자리 좌표를 읽어줄 거야. 요 점 좌표 읽을게요.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지. 그래서 얘가 좌표가 0컴마로 시작되며 그때 GT란 거는 Y좌표 읽은 거니까 좌표 4를 지난다. 0,4를 지난다. 요 말이고요. 그 다음 얘 왼쪽 좌표는요. 똑같아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대로 해줄게요. 왼쪽 하고 싶은 사람 있으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가셨을 때 값이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작성 완료된 거야. 문제가 어려운 편 맞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아까 꼭지점 불러놨어요.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7이라는 꼭지점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넣든 계산값이 제곱값이 똑같아서 처리 과정이 똑같아요.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4다. 이항해서 마이너스 3이다. a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3. 얘가 되겠다. 그래서 식작성 완료한 거야. 그래서 fx식 식작성 완료. 이렇게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 t에 대해서 x값의 범위가 두 칸으로 간격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gt라고 쓸 거래. 아래쪽에 있는 거. 두 값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gt라 쓸 거래. 근데 gt가 제일 높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두 개 간격에 대해서, 두 칸 간격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가장 높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말 자체가. 거기를 생각하시면서 위쪽으로 올려야 돼. 그 식을 쓰는 게 아니야, 사실. 뭔 말인지 알겠어? 가장 높여라가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요 부분만 하는 거야. 이게 시험 때 푸는 방법은 지금은 배운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둘 간격을 자를 건데 내가 이쪽을 1.1을 실어줄래. 그 다음 왼쪽을 0.9를 실어줄래. 이렇게 해보는 거야. 1.1과 0.9를 실었어. 그럼 0.9랑 1.1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에서 살짝 조금 덜 떨어졌고요. 그 다음 얘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겠지. 조금 더. 그러면 누가 최소값이야? 요 값이 최소값이죠. 맞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개씩 간격을 정확하게 1과 1로 간격을 주잖아? 그럼 얘네가 어때요? 얘네가 파란 펜, 빨간 펜 이렇게 요렇게 조금 더 내려오실 거고요. 얘가 조금 더 올라가시면서 그 최대값이 가장 높아지는 지점이 발생한다고요. 저것만으로 푸는 거야, 시험 때는. 푼 적이 있으니까 풀리는 문제야. 사실 그냥 블록이니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문제 풀려. 그 아까 식 적는 거 그냥 고생 좀 시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축관계 잡는 거야. 잡는 거는. 근데 얘 어떻게 한다? x는 마이너스 1이란 축을 기준으로 두 칸 간격을 자를 거니까 그 간격을 축의 왼쪽에 내가 0.9를 실어줄 거야. 그 다음 축의 오른쪽을 1.1을 실어줄 거야. 내가 마음대로 자른 거야.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가 더 낮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GT가 될 건데 얘를 똑같이 1 조금 더해서 1 그 다음 얘를 조금 줄여서 여기 똑같이 1 이렇게 해주면 얘가 다음과 다음 자리로 똑같은 자리를 만들면서 GT가 최대한 올라가지는 지점이 된다고.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부분을 반대로 1.1과 0.9로 하잖아? 그럼 반대 대칭적으로 더 내려가요. 그래서 얘때가 제일 높아진다를 찾아야 돼. GT가 가장 높아지는 지점.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것까지만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색깔 펜으로 해서 0.9랑 1.1 요것만은 딱 하고 끝 지금. 그래서 이제 답 내주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건 복습하시는 걸 굉장히 강력 권장하고요. 뒤에 다른 함수들도 간격별로 해가지고 하는 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거든. 뒤에 다음 고 이과 과정 가서도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가는 것들 나와. 세 칸 간격, 두 칸 간격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최대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자른 거 있지? 이렇게 자르셔서 가는 거야. 식을 쓰시면 그거 식 쓰다가 내일 돼. 진짜야. 그거 식 적어봐. 진짜 식 못 적는데 계속 적고 있는 거여서 엄청 힘들어요. 식이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여서. 지금 아까 뭘 찾았어? 요 자리 없는데 우리가 식 찾은 거잖아. 이 값을 통해서. 식 없는데 식으로 계속 작성하니까 안 풀려요. 2차 함수는 식을 할 건지 그래프 개형 갖고 할 건지 골라줘야 되는 거야. 이건 개형 갖고 한 거. 자, 그래서 우리 결정 내면은 저기 식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준다. 마이너스 5 대입. 마이너스 5 대입. 그래서 여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48 되겠다. 48 더하기 7. 그래서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겠다. 164하고 한번 쉴게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시험 대비할 때 풀 수 있으면 돼. 그때까지 한 3번 더 볼 거고요. 자, 164번 갈게요. 그래서 164번은 전형적인 문제니까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x값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사이인데 y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값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에 옆에 더하기 7 써 있고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우변식 보시면요, 저기 전개하면 4차식이지. 우변이 4차야. 그거부터 시작이야. 우변이 4차야. 너네 4차 함수 최대소 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우리 최대 최소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웠어. 내년에 배워요, 4차 함수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4차니까 못한다. 그러면 접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되는 거를 치환한다. 반복 치환해서 2차 함수 관점에 맞춰달라. 그걸로 풀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반복되는 값이 뭔데? 잡을 수 있는 거 많죠. 요만큼만 반복돼요 라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제곱 안쪽에 있는 식이 가장 편안해지는 게 계산이 짧아. 뭔 말이냐? 얘를 a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란 거야? 지금 여기 제곱 안에 있는 전부를 a로 놔주시는 게 계산 자체가 짧아 라고 한 거야. 계산도 줄여야 돼요, 시험 보려면. 그래서 얘가 a 제곱으로 저걸 통으로 계산 잡을 거야. 그랬을 때 옆에가 마이너스 2 a까지 잡으시고요. 그럼 옆에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 껴있는 거지. 그 다음 더하기 7 요렇게로 치환되어 있는 식이다 라고 저 2차 안에 있는 식을 제일 간단히 만들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짧아. 그랬을 때 나는 옆에다 써줄 거예요. a 값은 x제곱 그 다음 옆에 몇이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걸 치환해서 다음 식을 쓴 거야. 그러면 저번에 치환 과정 했었거든? 이거 치환돼 있는데 치환 무시하고 a에 대한 2차 함수로 그냥 푸시면은 절대 안 된다 했죠? 절대 안 된다 했어. 왜냐하면 x 자체가 a랑 차수 관계가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 그 관계성을 무시해버리고 a 자체가 어떻게 1차 갖고 해서 다시 만든 2차식이다 라고 하시면은 관계성 무시한 거야, 저 차수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x에 대한 범위를 확인하시면서 범위 확인 a의 범위를 조사한 후 y의 범위로 접근하셔야 돼요. 순서가 a라는 과정을 낀 거야, 치환을 통해서. 그래서 x랑 a의 관계성을 파악한 다음에 a랑 y의 관계로 다시 접근하셔야 된다고, 순서 있게. 왜? x랑 a가 1차 관계가 아니야. 2차 1차 관계야. 그래서 x가 커진다고 a가 커지는 관계가 아니란 거야. 저기 2차 함수적 관계여서. x가 축에 따라서 어떻게 x가 늘어났는데 a가 줄 수 있거든. 그 부분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관계성 차수가. 따라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1번 a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부터 우리가 범위 찾는 거야. 여기부터. 그래서 우리 오른쪽 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거야. 마이너스 4x 옆에 플러스 4. 그러면 요따 3 더한 거니까 3 빼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3. 그럼 그 식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한다? x 빼기 2의 완전제곱 빼기 3이 되겠다. A라는 식은. 얘가 되니까 얘도 맨날 똑같이 하세요. X축이 있고요. 여기 A축이 있는 거야. 이거 다 가짜야. 둘 다 가짜라는 게 키야. 그래서 얘가 아래로 블록 개형으로 그리시고요. 꼭지점을 어떻게 작성해? 2,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꼭지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따가 우리 몇을 넣어? x는 2란 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x는 2. 그런데 주어진 x값 범위가 몇에서 몇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요 모양이란 거야. 지금 이 모양. 오케이? 아, 그러면 그래프가 요 모양이니까 언제가 최대값? 요때가 최대값. 언제가 최소값? 요때가 최소값.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야. 그럼 그거를 A축으로 잘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X값 범위가 써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어떻게 된다? 우리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야. 주어진 식에 대입해줘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값이니까 9 빼기 3이죠. 그럼 이때 값이 몇? 6이 된다. 요거. 이때가 무슨 값? 최대값. 그 다음 두 번째 X가 언제일 때? 3일 때? 2일 때? 3일 때? 2일 때? 최소값 언제? 2일 때죠. 꼭지점이어서 이때가 최소값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우리가 꼭지점이니까 안 읽어도 되겠다.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라는 거야. 얘가 최소값.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가 찾은 게 뭐야? A 관계 찾은 거예요. 그래서 A값 범위가 어떻다? A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6 사이다. 여기까지 된 거야. A값 범위가. A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구나. 이제 A값 찾은 거야. 이제 Y값 찾으러 갈게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근데 치환했는데 범위를 왜 찾아야 되는지 이유가 생각보다 중요해. 얘가 A값이 다시 X값이 커졌다고 A값이 그냥 커지거나 주는 관계가 아니야. 2차 관계여서. 그것만. 그래서 따라서 우리 어떻게 된다? 이제 두 번째 과정 하시는 거예요. 얘는 식을 정리해주면요.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옆에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3이죠. 저 아래 식이야. 그래서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데 요 식의 관계를 어떤 범위? 여기 A 범위. 요 범위에 맞게끔 Y 값을 이제 최대 최소를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은 A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묶어줄게요.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줘. 그럼 이따가 우리 2를 놔두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제곱식 바로 되네. 이렇게. 그냥 완전 제곱은 잘 만들면 된다. 잘 못 만들겠으면 절반의 제곱만 계속 하시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A축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Y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아래로 블록 개형이고 언제 A값이 1일 때 꼭지점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얘가 몇 컴마 몇? 1,2란 꼭지점을 가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뭘 찾는다? A값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래. 거기 범위에 맞춰서 마이너스 3과 6까지 떨어진 거리를 재주면 되는 거야. 그럼 1에서부터 6까지 몇 떨어졌죠? 5 떨어졌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4 떨어졌네. 아, 암산했을 때 잘못해가지고 여기 짧게 그렸다. 길게 그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면 언제가 최대값? A가 6일 때. A가 6일 때 최대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A에다 6 넣어주니까 값이 66, 6 빼기 1이니까 5, 25. 그래서 27 값이 최대값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그 다음 A가 몇일 때? 1일 때. 이때가 꼭지점이잖아.
a가 1일 때 우리가 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거 잘해야 돼. 163번 못해야 돼. 요거 잘해야 돼, 일단.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쉬는 시간 끝나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1학기 과정에서 너네 항등식 할 때 항등식 처음에 어려웠던 거 알지? 그것처럼 2차 함수도 시간이 좀 해결해 주니까 설쯤 되면은 괜찮아져요. 좀 많이 괜찮아지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네, 좀 풀어야 돼. 165번 하나 오늘 진도 마지막으로 할게요. 실수 x, y, z야. 얘네 실수라고 이렇게 범위가 써 있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돼 있고 마이너스 y제곱 돼 있고 마이너스 z제곱 돼 있고 옆에 8x 옆에 마이너스 6y 그 다음 옆에 2z 더하기 k는 x가 a 고 이거 그리고야 컴마 y는 b이고 z는 c일 때 최대값 8을 가진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k를 구하세요. 얘 많이 쉬워. 얘는 이거 뚝딱 하고 마풀 시너지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얘네가 실수 과정밖에 없는데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야.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 얘가 어디까지 되는지 최대값만 찾으래. 그럼 이때 첫 번째 요따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z제곱 2z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문자별로 하나씩 1차, 2차가 쌓여 있어. 그때 하나씩 한 문자 갖고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줄게요. 봐봐요. 앞에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 x제곱 요 자리 보세요.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이때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야. 더하기 4. 그럼 빼기 4 해줘야 되니까 옆에다 몇 써줘야 돼? 플러스 8 적어줘야 돼. 이거 형태에 맞춰서 저 끝에다 적을게. 더하기 8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마이너스 y제곱 옆에 y의 세트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6y까지 묶인 거야. 그럼 이따가는 우리가 9를 보태줄 거고요. 마이너스 9가 밖으로 튕기겠지. 그래서 옆에 플러스 9 이렇게 달아주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z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1 적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옆에 더하기 k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묶어낸 다음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바꿨냐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x, y, z가 실수라는 키워드 말고 식이 하나여서 할 수 있는 계산이 실수의 제곱밖에 처리가 없어요. 지금 실수값의 제곱을 하기 위해서 실수 제곱으로 범위를 따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실수의 제곱 범위는 어때요? 1번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맞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요 다음 값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써줄래. 나는 x 빼기 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요. 그 다음 y 더하기 3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실수값이어서. 그래서 z 빼기 1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근데 앞에 그 형태별로 맞춰놓은 거야. 마이너스 2 곱하시면 어때요? 얘 0보다 작거나 같지? 돌아간 거. 두 번째 마이너스 곱해줘. 얘 맞춰준 거야.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죠? 세 번째 마지막 얘는 z 빼기 1의 제곱보다 0보다 작거나 같죠? 요거 하셨을 때 하나, 둘,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쳤어요. 얘도 합쳤고 얘도 합쳤고 얘도 합친 거지. 값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1의 제곱값을 했으니까 최대값이 0, 최대값이 0, 최대값이 0이지. 그래서 얘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의 최대값이 0이야.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게 0이야. 제일 큰 게 0이야. 그거 합쳤으니까 제일 큰 게 0이라고. 실수의 제곱값의 성질 살리고 있는 거야. 제일 괜찮니?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 뭐가 추가적으로 더 달려있어?
더하기 K 더하기 18 걸려있죠.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K 더하기 18을 같이 걸어주면 얘는 K 더하기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부등식 성질이야. 그럼 이때 다음 식의 최대값은 값이 몇이래요? K 더하기 18인데 문제에 써있어. 최대값이 몇? 얘가 8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최대값이 8. 그래서 K값이 몇이에요? K가 우리 K가 마이너스 10이다. 이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때 X, Y, Z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X, Y, Z가 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잘 봐봐요.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얘네가 각각 0이 될 때, 0이 될 때, 0이 될 때여야지 최대값 갖다 붙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도 0만 들어야 돼. X값 몇? 2. 얘는요? 마이너스 3. 얘가 1일 때 그때만 같다 해서 최대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일부러 하나씩 잘라줬어. 알겠어? 그래서 3개짜리 붙여가지고 만든 3개짜리 연립부등식이야. 3개 항 합친 거야. 그래서 값이 어떻게 된다? X값은 2, Y값은 마이너스 3, Z값은 값이 1이 된다. 이거 모두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때가 최대값이라는 거야. 저 부등식 표현 이거 잘 해놔야 돼. 요 단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플 시너지 할게. 자, 번호 불러드리는 거 필게요. 정리해 주시고요. (837번) 837번 볼게요. 837번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 852번 이렇게 두 가지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해주고 숙제는 826부터 854까지 이렇게 추가 더 할 거예요. 내가 번호 카톡에 올려줄게. 826하고 854. 826하고 854. 2차 함수 풀어야 돼. 그리고 앞에 2차 방정식 채워줄 거고 우리 2차 함수 완성시키는 대로 이거 마플 시너지를 조금 풀어줄 거예요. 많이 여유 있어. 다 끝날 때 행렬까지 끝나요. 반드시. 반 넘어갔어요. 2차 방정식이 절반이야. 절반이야. 진도는 이미 넘었고. 그래요. 자, 지금 빨리 한번 잠깐 보세요. 800 몇 번이었어? 837번 말했죠. 837번. 837번이 고2 내용에 들어가 있죠. 지금 고2 거인데 냈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인 거. 837번부터 먼저 잠깐 봐주세요. 식 작성 일부분 해봐줘. 그냥 바로 안 풀어줄 거야. 2분 기다렸다 풀 거예요. 837번. 이거 많이 해왔어? 야, 많이 채웠다. 너 채우려고 하면 채우겠네. 잘했다. 이건 이것대로 따라올 거야.
그거 일단 그것도 하고 번호 불러주고. 저번 데까지요. 표시돼 있어. 652번. 그거랑 요거 이렇게 오면 돼. 다시 해봐. 앞에 좀 보고.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702번까지 끝내고 이거 아까 말한데 여기서부터 몇 시였어? 표시해놨지. 826부터 854. 이건 식 모양 잡을 수 있어. x는 1일 때 최대값 구래. 무슨 점이야?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식 모양 잡고 시작하는 거야. 거기까지 일단 적어. 굿. 되겠다. 거기 뒤에가 잘 안 되지. 그 뒤에 내가 해주려 했어. 뒤에 해줄 거야. 식 모양 땄어요? 모양 됐네. 근데 동근아, 이거 그냥 A로 해. 더 헷갈려. A로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처리할 때 음수하면 돼. 그러고 요거 제곱 안 쓰면 1참수. 응? 이거 맞아? 이거 x는 1에서 최대값 구래. 무슨 점? 그걸로식 써야지. 맞아. 자, 숙제검사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 문제 풀라고 할 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식 일부분 작성하는 거 그거 확인 좀 하려고 지금 한 거고, 이차함수 수업 저번에 했는데 숙제를 방정식을 내가지고 다 까먹었을까봐 걱정이 돼서. 자, 837번 먼저 볼게요. 837번. 얘는 함수 fx는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데 x는 1에서 최대값 9래. 그러면 얘를 우리 보시면서 최대값이란 거 언제 가죠? 그래, 위로 블록으로 가죠. 여기까지 표현 잘했죠? 그래서 얘 식을 우리가 1,9에서 꼭지점을 가져까지 만들어서 식의 형태를 ax 빼기 1에 완전제곱 더하기 9, 요 값이 y는 이렇게 써있구나 까지 만들어주는 게 첫 단계야. 여기까지. 그 형태인데 두 번째 나번 y는 fx에 접한대. 나번 위에 식에 접한대. 위에 요거에 접한대. 요거에 접하고 y는 2x 플러스 1이죠. 얘 평행한 직선이 y절편이 9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에요? 평행하려면? 1차 함수가 나란할 때가 우리가 평행하다 하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지 평행한 거야. 이 부분 하나 잘 기억 안 나면 추가적으로 기울기가 같다라고 써주세요.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얘는 y는 2x 플러스 9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y절편값 9까지 넣어서 저 함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 여기 식 작성했거든. 그럼 뭐라는 거야? 얘랑 얘가 접한다 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관계니까 y 갖고 연립하라고 했죠. 그래서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식이 ax 빼기 1에 완전제곱 더하기 9는요 얘는 2x 플러스 9라고 이렇게 써진 거지.
맞아요? 그럼 이때 구갑 소거하면서 왼쪽으로 2항 걸어주시면 돼요. 2항 걸면 얘는 a 옆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 값에다 마이너스 2x는 0이다. 얘가 된 건데 a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2a 플러스 2 요거의 x 다음 값이 a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접한대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접하면 x값이 몇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지. x값이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해가 한 번밖에 없는 방정식이 됐다. x 해가 한 개 중근이다. 이렇게로 읽어달라는 거야. 그럼 이때 판별식 쓰실게요. 판별식 그냥 일반 공식으로 쓸게요. 짝수 공식 안 할게.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얘는 판별식 하시면 b에 제곱하니까 2a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 시작할게요. 마이너스 4 앞에 거 뒤에 거 요 값은 0이다. 헷갈리시면 판별식 쓰시고요. 계산 빨리 할 자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짝수 공식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짝수 공식 해. 오케이? 괜찮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2랑 2 있죠? 의 제곱이야. 그걸 밖으로 뽑아. 그럼 어떻게 뽑혀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뽑히는 거지. 그 다음 옆에 a 더하기 1에 제곱돼 있고 이거 계산 이렇게 잘 해주면은 좀 짧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값 치워지죠? 치워진다. 치워져요. 여기 제곱 차 제곱이지. 그래서 둘이 차하시면 몇이야? 1. 둘이 합하시면요 2a 플러스 1. 얘네 곱값이 0이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되겠다. 식작성 완료. 이렇게요. 그럼 졌다 넣어주시고 몇 대입? 2를 대입해라. 2 대입. 넣어주세요. 값을 계산하면은 얘는 몇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가 되겠다. 그럼 얘는 2분의 17 나오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작성 하나 포인트, 그 다음 뒤에 접한다라는 거는 앞선 과정이죠. 이차 함수 일반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다음 화요일까지 여기까지 쭉 채울 건데 축의 관계성 이거 기억 안 날까봐 지금 여기부터 하는 거야. 숙제를. 교점하고 그거 개수들은 그때 수업 들을 때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됐던 것 같거든. 괜찮아 보였거든. 요거 우리 축하고 어떤 거 꼭지점 얘네 잘 잡아줘. 말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휘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852번 저거 정리 천천히 해주시고요. 852번 풀어봐. 동근아 앞에 좀 채웠어? 일단 방법이 여기까지 일단 70개 이거 하고 이거 애들 지금 2차 방정식 이번에 끝낼 거거든? 여기까지 일단 표시해놔. 표시. 그리고 아까 해오란 거 표시해놨지? 그렇게 하면 100개거든? 토요일까지 땡겨야 돼. 무조건. 이제 그만 밀어야 돼. 알겠지? 해와. 얘들아 숙제 밀린 사람들 시험지 됐으니까 그냥 숙제 먼저 채워. 알겠죠? 시험지 내가 세 문제 해줄 거니까. 괜찮아. 주빈이 목요일날 나오잖아. 목요일날 우리 공부 좀 더 하고 가면 되겠다. 동근아, 우리 금요일날 나와야 돼. 그러고 금요일에 나와서 학원에서 체크 받으면서 할 거야. 주빈아, 그래도 목요일날 한 4시쯤엔 갈 수 있게 해볼게.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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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4시, 5시. 자, 영은아, 같이 나올지 한번 봐볼게. 근데 영은이가 딱 나오라고 하기 애매하게 잘 해오거든? 또 잘 돼 있네, 뒤에도. 사이에 한유 형식 비어 있는 거 말고. 진짜 몰라서 안 한 거지? 이거 여기까지 하고,
영원아, 근데 질문 있거나 학원 와서 공부하는 게 더 나으면 와도 돼. 아니라는 거지?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 보내봐.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해줄 거야. 근데 금요일날 밤에 보내면 나 토요일 아침에 나오니까 안 해주거든? 목요일날 보내면 해줄게. 알지? 그 다음 이거랑 오늘 범위 이거 해가지고 해와. 보면서. 통과. 왜 주빈아 같이 나오면 좋겠어? 아니잖아. 어. 주빈이 특강 끝나고 그러고 뒤에 그렇게 해서 붙여서 하자. 알지? 후석이 다 돼 있지? 봐봐. 일찍 돼 있는 것 같아서. 후석이가 옛날에 후석이가 아니잖아. 후석이 어차피 공통 수학도 공부하러 목요일에 남을 거잖아. 잘 됐네? 가번 조건 분석은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852번. 가번 조건 체크할 거야. 봐봐. 그래. 그래, 마무리 해봐. 응. 가번 조건 통과. 자, 할게요. 가번 조건은 전반적으로 다 돼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첫 번째. 아까 맨 처음에 축했던 거랑 똑같아요. F-1이랑요, F 사값이 똑같다는 거야. 여기 넣으면. 그래서 그냥 바로 잡힌 게 축 자체가 그냥 잡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축은 어떻다? 둘의 평균. 1. 이렇게요. 전개해가지고 찾는 거 크게 나쁜 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밖에 못 푸니까 다른 식들도 위해서 요 처리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는 0이 아니야. 는 K 형태일 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는 K 써준 거였어. 그래서 축이 1인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판정을 반드시 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문제를. 얘가 축이 1인 거 알아 먹었거든? 그럼 얘 식은
우리가 x-1의 제곱 더하기 p 요 형태인데 a 값이 최고 차항계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쓰셨을 때 a 값이 0보다 클 때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 y는 ax-1의 제곱 더하기 p인데 a 값이 0보다 작을 때도 해줘야 돼. 구분이 지금 안 돼 있어. 여기까지 한 친구가 한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2번 그리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럴 때 얘 첫 번째 이 형태일 때는요,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이 x는 1이란 거지. x는 1. 그때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4래요.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게 여기 마이너스 2랑 4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값이 1이고. 이거는 그냥 요 아래쪽에서 최소값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가 가짜 x축 아까 그려놓은 거 그거 그려주시고요. 얘네가 x값 범위가 5에서부터 8 사이래. 그럼 5에서부터 8 사이면 여기가 값이 1이죠. 여기가 값이 4죠. 5, 그 다음 옆에 8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5에서부터 8이래. 그럼 여기 8일 때가 최대값 80이면 되겠네. 8,80. 문제 없다는 거야. 가능하다고. 문제 없다. 그래서 얘는 가능하세요. 가능한 상태. 근데 두 번째를 꼭 확인해야 돼. 두 번째. 그래서 y는 ax-1의 제곱 더하기 p인데 얘에서 똑같이 우리가 위로 볼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x는 1 써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가 x축하고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4래. 그렇구나. 마이너스 2랑 4래. 요 지점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따 가짜 x축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그럼 요따가 우리 어떻게? 요 지점이 1이고요. 요 지점이 4고요. 그런데 5란 거, 8이란 거 요쪽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최대값이 5에서 최대값이야. 여기가 80이란 거야. 5,80. 조금만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인데 저쪽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가 5 요거 대입하시면 그 다음 여기 8 대입하시면 요만큼 그래프만 유효한 거잖아. 지금 시계 범위가 4번. 근데 요 중에서 최대값 언제야? 얘가 높죠? 요 자리가 5,80인데 5,80은 4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여기 4보다 더 내려간 거잖아. 근데 얘가 어떻다?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데 얘가 80이래.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y는 0보다 아래 80이 있으니까 얘가 안 된다라고 긋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지워주는 우리가 형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 그래야지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얘 갖고 우리가 잡으셨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y는 조심히 가. y는 여기에서 우리가 축 잡아줄게. 얘가 축 잡으시면요. a x 빼기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옆에 더하기 p 요 상태로 쓸게요. 아까처럼. 근데 이때 두 가지 값을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랑 4 갖고 우리가 표현해서 마이너스 2를 넣거나 4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거나 0이다. 이대로 처리하는 거 하나. 둘 중 하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계산값 똑같이 대입하시면 둘 중 하나 골라줘야 되는 거야. 중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뭐 골라주시면 돼요? 8,80 찾았지? 그래서 8,80 요거 반드시 이렇게 해서 AP 미정계수하는 문제야. 우리 두 문자 찾을 거니까 두식 필요하다고. 그게 마지막 포인트야. 계속 문자 개수, 시계 개수 계속 똑같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값을 정리해 준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줄게요. 그런 값이 9a 더하기 p는 0이다. 9a 더하기 p는 값이 0이 된다가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 8을 대입했어요. 여기가 값이 49가 되죠. 7 되니까 49 더하기 p 값이 49a 더하기 p 값이 몇이다? 얘가 80. 이렇게 하셔서 p 값 찾아주시면 되고 a 값 찾으시면 된다. 그럼 식 완성됐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입할게요. p 값은 마이너스 9a죠. p는 마이너스 9a. 대입법으로 처리하신다. 대입. 그럼 a 값은요? 2가 되네. a 양수 범위 맞네. 확인 완료. a 값 2. 그래서 a에다 2 넣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p 값이 몇이다? p는 마이너스 18이다. 찾았다. 식 완성.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최종 계산은 본인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올 건데, 여기까지 2차 함수 차근차근 잘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애들아, 못 풀겠는 거 사진 찍어 보내면 하나씩 보내주거든. 그 유형적으로 아예 통으로 아예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갖고 와. 그러고 내가 금요일날 나오라고 한 친구들 일단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시고요. 금요일날 나오라는 친구들 나오고, 목요일날 나오라는 친구들 나오고. 이렇게 할게요. 제이야, 제이는